종종 편입의 박종상 김치영입니다. 네. 오늘은 중앙대학교. 네, 오늘은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뽑는 학교. 네. 우리가 정말 희망에 부푼 학교. 네. 중앙대는 정말 꼭 붙어야 되는데 학교가 너무 높아요. 네, 상위권 대학이에요. 네. 만만한 대학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네.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를 처음부터 포기할 수는 없겠죠. 많이 그렇죠. 뽑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 뽑죠.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보게 되면 작년에 동국대학교 인문계랑 겹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오후에 12시 30분에서 1시 반.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봤던 게 사실은 중앙대, 서강대를 가든지 중앙대, 인하대를 많이 갔습니다. 네. 동국대가 또 조금 뽑았기 때문에. 네, 작년에 동국대 조금 뽑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네. 이 모집 인원 이렇게 딱 보면 문과도 좀 많이 뽑는 데가 있어요. 경영학과는 뭐 항상 많이 뽑고 33명 뽑았고요. 네. 경제학부도 19명. 네. 네, 이렇게 뽑았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학원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이 말은 미리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선발로 절반까지는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선 선발이 뭐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어쨌든 않겠지만 우선 선발이 있다는 뽑을 거. 수는 있다는 네. 거. 네. 그렇게 보시고 자연계로 보면 좀 주의해야 될 게 네. 물리화학 생명과학과는 네. 과학시험 봅니다. 네. 아 그리고 중앙대학교가 이제 또 바뀐 게 또 있잖아요. 그렇죠. 변화가 네. 있죠. 공학 수학에서 수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공학 수학 100%로 출제했는데 이제 다른 학교처럼 미분, 적분, 선형대수, 다변수비도 공학 수학 골고루 내겠다는 네,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학 수학만 이제 안 내겠다는. 너무 어려웠어요. 네. 인간적으로. 공학 수학 1, 2가 내는데 솔직히 공학 수학 2까지 내는 학교가 중대, 네. 홍익대. 네. 홍익대는 정말 한두 문제 내는 그렇죠. 거고 공학 수학 2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했죠. 인문계 기준으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영, 경제, 광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 영어 영문, 심리학과는 셉니다. 추가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저는 이제 상담을 할 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말하는 건데 저는 이제 중앙대학교 만약 배치 상담을 하면 학생들이 어디가 더 낮아요? 낮은 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낮은 데는 상경계열이나 사회과학대에서 절대 찾지 마라. 네. 무조건 인문대에서 골라라. 인문대에서도 보면 영문학과는 세요. 네. 학생들이 영어 영문학과가 낮은 줄 아는데 여러분 영어 영문학과는 높은 학과예요. 네. 거의 상경계열 밥 먹듯이 높은 학과거든요. 여긴 제외시켜야 돼요. 그러면 국문, 유럽어문, 철학, 역사 이 중에서 골라야 되고요. 더 좁혀서 말하면 국문, 철학, 역사 셋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죠. 여기 보면 유럽 문화학부랑 아시아 문화학부도 점수를 보면 실질적인 점수를 보면 꽤 높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원서 수업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학사 편입 같은 경우에 인문계도 숫자가 잘 안 올라갑니다. 경쟁률이 잘 안 올라갑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생각보다 안 올라갑니다. 한 명 모집해서 학생들이 그냥 딴 학교 쓸까 이렇게 생각하는지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갑니다. 우리가 보면 학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학교에서 일반을 지원해도 되고 학사를 지원해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학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웬만하면 일반 편입으로 넘어가라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네. 무조건 학사 편입으로 지원하라 그러거든요. 저도 그렇게 합니다. 네. 학사 편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학사 학위 갖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인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경영학과 보시면 일반 편입이 33명 뽑았고요. 학사 편입이 14명이거든요. 무조건 학사 쓰셔야 돼요. 33명 뽑는 일반 편입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응용통계학과가 6명 1명이거든요. 일반이 6명, 학사 1명. 이렇게 차이 나면 무조건 학사 쓰셔야 돼요. 일반 편입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일반 편입 48회, 네. 학사 하나다. 네. 그럼 생각해 볼 만하죠. 네. 1등은 네. 48명보다는 어려울 테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엄청나게 차이 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일반으로 넘어가라는 소리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6명 1명, 12명 2명 이렇게 차이 나면 일반으로 넘어갈 생각은 절대 하지 꿈에라도 하지 말아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중앙대학교는 얘기할 게 많은데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만 하면은 네. 여기 체육교육학과가 있거든요. 네. 체육교육학과, 중앙대 체육교육학과가 안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네. 근데 만약에 체육교육학과가 뽑으면 실기를 안 봅니다, 여기도. 예, 그냥 영어로만 뽑거든요. 영어랑 학업계획서. 이렇게 뽑기 때문에 체육교육학과가 좀 인기가 네, 별로 없어요. 점수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범대도 네. 인기가 없거든요. 수능에서도 보면 교육대나 사범대도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뽑으면 중앙대학교 낮은 데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히 현실은 많잖아요. 그럴 때 철학과, 역사학과보다 체육교육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물론 여기가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이게 뭐 체육교육학과가 또 엄청 세질 수도 있어요. 막 거기로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체육교육학과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려가지 않을까. 만약에 선발한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뭐 준비해야 될까요? 학업계획서 준비해야 되겠죠. 네. 비전공자는. 예. 그래서 한번 말해봤습니다. 학업계획서도 여기도 1차를 붙고 써야 되는데 네. 문제가 네. 어렵습니다. 네, 많이 어려워요. 네. 학업계획서가 여러분 막상 쓰기 시작하면 네,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네. 천자, 뭐 800자 채우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계속 말하는 게 네. 미리 써놔라, 미리 생각해라, 그렇죠. 미리 해야 된다. 그래서 7월부터 준비를 한 학생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성적이 어느 정도 되시는 분은 지금 빨리 쓰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네. 모쪼록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년 거 기준이고 올해 요강은 12월 초에 나올 겁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